여러분,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으셨죠?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은 따라온다. 이건 아마 평생 들어온 말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 중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병원에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몸을 망친다고?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고 들은 사례, 그리고 병원 통계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2살, 은퇴 후 건강에 눈을 뜨게 된 김영수입니다. 40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건강을 등한시했던 저도 은퇴 후에는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운동을 하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방식은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운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수많은 연구 자료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정리하면서 시니어 건강을 위한 진짜 운동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잘못된 운동 습관. 2. 무릎과 허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운동법. 3. 시니어가 반드시 피해야 할 10가지 운동 함정.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병원비만 늘고 몸은 더 아파지고 결국 수술대 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바꾸셔도 내일 아침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습관 1장부터 3장. 1장 아침 운동이 함정.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공기가 맑으니까 그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데 운동도 새벽에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새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은 굳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윤활액이 부족해져서 무릎이나 허리가 뻣뻣한 상태가 되죠. 이때 갑자기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은 딱딱한 땅바닥에 기름칠도 안 된 기계 톱니다 바퀴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톱니대가 금방 마모되듯 우리의 관절도 상처를 입습니다. 실제로 전북 전주에 사는 76세 김희선 어르신은 1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에 빠른 걸음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쾌하고 기분도 좋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은 무리로 지쳐 있었고 무릎 주변 근육은 오히려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흔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운동 부상 사례 중 60%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즉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가시는 대신 우선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방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관절은 훨씬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특히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무릎 당기기 같은 가벼운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싶다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이 오르고 혈관이 안정돼 있어 몸이 운동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 처음부터 30분을 걷기보다는 10분 걷기로 시작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일찍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 쪼그려 앉기의 위험. 다리에 힘이 있어야 늙어서도 안 쓰러진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집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십니다. TV를 보면서 혹은 쉬는 시간마다 10번, 20번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세가 무릎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연골이 이미 얇아져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압박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75세 박정옥 어르신은 매일 50번씩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셨습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몇 달 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찰 결과 무릎 연골이 상당히 마모되어 있었고 그대로 두면 관절에 물이 차거나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는 순간 체중이 몇 배가 무릎 관절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리가 구부정하게 꺾이면 척추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로 바꾸세요. 이때 무릎 각도는 90도를 넘지 않게 하고 발은 어깨 너비로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무릎 힘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속도 하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천천히 5번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일본 노인복지센터의 연구에서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5회씩 꾸준히 한 70대 어르신 그룹이 3개월 후 평행선과 보행 속도에서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를 단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죠. 3장 무리한 등산이 함정. 등산은 땀도 나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산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등산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오르막길에서는 심장이 급격히 뛰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노년의 몸에는 치명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려올 때는 무릎과 허리에 큰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는 74세 조영남 어르신은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뿌듯하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산 중턱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니 협심증이 진행 중이었고 등산이 심장이 마지막 경고를 불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환자의 등산 사고 중 70% 이상이 하산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반복되다 보니 넘어지거나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등산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을 선택하세요. 스틱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스틱은 허세가 아니라 무릎을 지켜주는 지팡이입니다.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동행과 함께 하세요. 20분에서 30분마다 쉬어주어야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천천히 내려와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등산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에서 즐길 때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부 잘못된 습관 4장부터 6장. 4장 잘못된 팔 운동 습관. 팔 근육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서 몸을 지탱할 때까지 일상에서 팔과 어깨 근육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수병을 들거나 덤벨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운동을 반복하십니다. 처음에는 팔이 뻐근하다가도 시원해지고 운동을 했다는 성취감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작이 회전근개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합니다. 이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데 반복적으로 무리한 동작을 하면 쉽게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깁니다. 서울 강북구의 80세 이봉자 어르신은 매일 생수병을 들고 팔을 번쩍 들며 운동하셨습니다. 처음엔 아팠지만 참고 하면 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은 팔이 아예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회전근개가 손상되어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은 시니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세요. 그 이상은 무리를 줍니다. 둘째, 큰 동작보다는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횟수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30번 빠르게 하기보다 5번을 느리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추가 정보.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깨 통증 환자 중 70% 이상이 회전근개 손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잘못된 팔 운동이 노년기 어깨 통증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팔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절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장만보 걷기의 진실. 하루 만보 걷기 장수의 비결입니다.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보계를 차고 매일 만보를 채우기 위해 애쓰십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만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1만보 시간으로 치면 2시간 이상 걷기인데 이는 무릎과 허리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고 발바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문정길 어르신은 딸이 사준 만보기 시계를 차고 매일 목표를 채우려고 2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지만 어느 순간 발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족저근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과 허리에 충격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운동 가이드라인으로 주 150분의 중등도 활동을 권고합니다. 즉 매일 만보라는 숫자보다 일주일 총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만보 목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루 20분 30분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신발이 중요합니다. 딱딱한 구두나 오래된 운동화 대신 쿠션감 있고 발볼이 넉넉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셋째,
걷기 전으로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허리 펴기 동작을 꼭 넣으세요. 운동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이 기준이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 함정.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십니다. 집에서 하루 10분만 따라하면 건강해진다. 누워서 이 동작만 하면 무릎이 좋아진다. 말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영상 속 강사는 밝고 젊고 동작도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 대부분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 큰 동작,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번쩍 올리는 동작 등은 노년의 관절과 근육에 과부하를 줍니다. 전북 익산이 72세 김명자 어르신은 어깨를 펴주는 운동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따라 하셨습니다. 앉아서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돌리는 동작이었는데 처음에는 시원하다 싶었지만 며칠 지나자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회전근개 염증과 어깨에 뼈 간격이 좁아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동작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니어 전용이라고 명시된 영상만 보세요. 둘째, 영상을 따라하기 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미리 보며 동작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셋째, 운동 중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운동 후에도 묘한 통증이 남는다면 그 동작은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한 신호입니다. 추가 정보. 한국체육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5%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운동하다가 통증이나 부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과 어깨 통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운동은 보여주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이 기준입니다. 영상보다 내 몸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3부 잘못된 습관 7장 추가 보강 습관 8장에서 10장. 7장 운동 중독이 함정.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나쳐 집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나빠질 것 같다. 오늘 못했으니 내일은 2배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운동은 더 이상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달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포항 북구의 80세 정수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 20층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몸이 좋아진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는 피로, 식욕 저하가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훈련 증후군, 근육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처럼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의 절반 이상은 쉬는 날에 생깁니다. 운동으로 자극을 주고 휴식으로 회복할 때 비로소 건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꿔야 할 점. 운동은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일에서 3일 하고 하루 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쉬는 날은 게으른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입니다.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 음악 듣기 같은 가벼운 활동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연구.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노년층 운동 가이드라인에서 운동 빈도보다 회복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건강은 훈련 휴식이 합쳐졌을 때만 완성된다는 것이죠. 8장 물 부족 상태에서 하는 운동. 운동이 또 다른 함정은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소변 자주 보는 게 싫다. 배가 부르니 물은 덜 마셔도 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며 근육은 쉽게 경직됩니다. 심한 경우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77세 장복자 어르신은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름철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운동 전후 수분 보충 부족, 안전한 습관, 운동 30분 전 물 반컵, 운동 중에도 땀이 많이 나면 15분마다 한 모금, 운동 후엔 반드시 1컵 이상의 물 보충. 추가 정보. 노화로 인해 갈증 신호가 약해져 몸은 탈수인데도 본인은 목마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 마신다는 습관은 시니어에게는 위험합니다. 구장 잘못된 호흡 습관. 운동을 할 때 호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호흡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흡을 참는 것입니다.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숨을 들이마신 채 멈추고 힘을 주면서 내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서울 강서구의 74세 최강호 어르신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조사해 보니 무거운 아령을 들며 숨을 참는 발살바 호흡을 반복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올바른 호흡법. 힘을 줄 때는 내쉬고 힘을 뺄 때는 들이마신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후 내쉬고 앉을 때 후 들이마시는 방식. 절대 숨을 참지 말 것. 추가 연구. 캐나다 노인의학저널에 따르면 호흡을 멈춘 채 하는 근력 운동은 70대 이상에게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장 젊은 시절 방식 고집하기. 마지막 함정은 바로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마라톤도 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예전엔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했는데 아직도 체력이 남아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예전처럼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근육량은 줄고 뼈는 약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젊을 때 방식은 이제 몸을 망치는 방식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이 73세 이종길 어르신은 30대 시절부터 마라톤을 즐기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5km 이상을 뛰며 아직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무릎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새로운 기준. 젊은 시절 기록은 잊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운동의 목표는 건강 수명 연장, 즉 아프지 않고 오래 걷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습관, 여러분도 하나쯤은 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침 운동의 함정, 쪼그려 앉기의 위험, 무리한 등산, 잘못된 팔 운동, 만보 걷기의 진실,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 운동 중독, 수분 부족 상태에서 하는 운동, 잘못된 호흡 습관, 젊은 시절 방식 고집하기. 이 중 단 한 가지만 오늘부터 바꾸셔도 몸은 달라집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어깨가 편해지고 심장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오래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빨리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나니 어떠십니까? 저거 내가 하고 있던 습관인데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더 아팠는지 이제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운동은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과 뼈가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고 심장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무조건 세게 하는 운동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럼 나는 어떻게 운동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남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운동의 시간대와 빈도. 가장 좋은 시간 오전 10시 11시, 오후 4시 5시. 이때는 체온과 근육 상태가 안정돼 있어 부상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운동 빈도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매일 하는 것보다 하루 이틀은 반드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 하루 20분에서 40분. 무조건 길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짧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권장 운동 유형. 걷기 평지 위주, 쿠션감 있는 신발 필수. 의자, 스쿼트, 무릎 각도 90도,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스트레칭 목, 어깨, 허리, 무릎 위주. 밴드 운동 가벼운 탄력 밴드를 이용해 팔과 다리를 강화. 핵심은 부드럽게 천천히 반복적으로입니다. 3. 피해야 할 운동. 아침 기상 직후 빠른 걷기, 달리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무거운 아령 들기,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경사가 심한 등산. 만보 채우기, 집차. 젊은 사람 기준 유튜브 운동. 4. 영양과 회복.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과 휴식입니다.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근육 회복 필수. 칼슘과 비타민 D 멸치, 우유, 버섯, 햇볕 뼈 건강 유지. 수분 운동 전후 반드시 보충 하루 최소 1.5리터. 또한 잠이 가장 좋은 회복제입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7시간 이상 숙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5. 마음가짐. 나는 나이 들어서 운동은 이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의 몸은 조금만 자극을 줘도 금방 좋아집니다. 작은 변화에도 근육은 다시 힘을 되찾고 관절은 부드러워지고 심장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습관 중 이건 나도 하고 있었네 싶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아침에 바로 걷기 했는데 오늘은 스트레칭부터 했습니다. 만보 걷기를 고집했는데 이제는 30분만 걷기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댓글 한 줄이 다른 어르신께는 큰 용기와 배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여러분께는 평생 건강 친구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요한 영상을 놓치실까 걱정된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단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동은 오래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빨리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세게, 많이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건강 수명은 길어지고 남은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운동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운동은 여러분이 삶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더 오래 가족과 함께 웃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발 기억하세요. 운동은 내 몸을 지켜주는 느린 동행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건강하게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